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육 과정은 소방시설 특별조사반 과정이죠. 그 현장에서의 점검, 가스계 설비의 점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그 강의 순서는 가스계 설비의 종류, 작동 순서, 부품, 이제 점검 방법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순서나 원리, 각 부품들의 기능, 이런 이제 전체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그 조금 심도 있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있죠.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청정소화약제라고 해서 아주 한 30년간 청정소화약제로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아주 깨끗한 소화약제가 아니고 이제 이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이 세 가지 소화설비를 우리가 점검 방법이나 작동 순서, 원리를 각각 따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조 원리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고, 단지 안에 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에 소화약제의 그 내용물이 틀릴 뿐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형식의 종류로 보면은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를 여는 방식에 따라서,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여는 방식에 따라서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식으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가스 압력식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외국 설비가 이제 전기식이 있고 기계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압력식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설명을 점검 방법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합합니다. 현장에는 그 전기식이나 기계식이 아주 이제 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식도 그 그림이나 작동 원리나 순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압력식은 뭐냐면은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를 그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동용기의 가스의 힘에 의해서 연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만 열어주면은 소화약제는 이제 그 압력이 들어있으니까 그 해당 방호구역으로 그 배관 헤드로 방사되겠죠. 그러니까 저장용기 밸브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기식은 기동 용기가 없고 저장용기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서 저장용기 밸브를 그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어버리는 겁니다. 기계식은 저장용기 밸브를 기계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동용 가스가 저장용기 밸브들을 열어주니까 선택 밸브도 열고 저장용기 밸브도 열어주니까 이름이 기동용 가스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가스 압력식입니다.
이게 현장에 설치된 가스 압력식이죠. 우리 국내 설비는 국내 그 가스계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는 모두 가스 압력식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키지 설비는 전기식입니다. 근데 패키지 설비는 그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부르기에는 맞지 않죠. 이 기동용 가스가 선택 밸브도 열고 저장 용기 밸브도 이 기동 배관으로 흘러와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가스 압력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감지의 교차로 작동되고 수신기에서 이제 지연 타이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수신기에서는 해당 방호구역의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류를 보내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핀이 그 기동용기의 마개판을 뚫지요. 그러면 이 기동가스가 나와서 선택 밸브를 가스의 힘으로 엽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이렇게 저장용기 밸브들을 이 기동용 가스의 힘으로 다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의 방화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동용 가스가 나와서 선택 밸브를 열고 다시 이동해서 저장용기 밸브를 한 병, 두 병 엽니다. 이게 이제 기동배관에 체크 밸브가 설치돼서 이동하지 못하게 방향이 되어 있죠. 체크 밸브의 이동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 방호구역은 두 병만 열리고, 다음에 이제 이 가스가 열려진 선택 밸브로 해서 헤드로 이동하고, 일부의 가스는 들어와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해서 출입문 밖의 방출 표시등을 점등시키죠. 이게 그 소화액체 저장용기 밸브입니다. 저장용기 밸브고, 기동용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동용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가스 압력의 힘으로 이제 이 마개판을 이렇게 뚫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동용 가스가 들어와서 마개판을 뚫으면은 이렇게 열려서 가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액체 저장용기 밸브가 평소에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마개판이. 그런데 기동용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가스 압력의 힘으로 밀어서 이 봉판, 마개판을 뚫어서 이게 이쪽으로 밀리면서 가는 겁니다. 전기식은 기동용 가스가 없지요. 그러면 저장용기에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서 그 감지기 작동 지연 타임의 시간이 끝나면은 수신반에서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바로 전기를 보내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마개판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스가 나가고 일부의 가스는 나머지 저장용기 밸브들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밸브도 여기 저장용기 밸브의 솔레노이드도 작동하게 하고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도 작동해서 선택 밸브를 열어주죠. 이게 현장에 설치된 전기식입니다. 그러면 소화액체 저장용기가 7병 이상이 설치된 장소에는, 방호구역에는 2병 이상의 이 저장용기 개방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한 개가 고장나면은 낭패가 나니까 하나 더 여유롭게 설치해서 한 개만 작동돼도 이 가스가 나가면서 이 기동 배관으로 이동하면서 나머지 저장용기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현장의 전기식이죠. 이것도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전기식은 자, 그림을 그린 것이 요것도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전기 개방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만 보내면 열리고, 저장용기에도 이제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서, 이건 이제 이 방호구역에 2병만 가니까 하나만 솔레노이드가 설치됐죠. 7병 이상이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2병 이상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장용기의 평소에는 이렇게 솔레노이드 설치되어 있죠. 전기를 보내면은 이 마개판을 뚫어버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밀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기식은 이 밸브의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식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면은 이 가스가 이렇게 소화액체 저장용기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일부의 가스는 이렇게 들어가서 기동배관으로 이동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저장용기 밸브들도 이 저장용 가스가 다 열어주는 겁니다. 기식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장용 밸브를 열어준다 했죠. 여기서는 파일럿, 하나의 기동용기의 역할을 하는 소화액체 저장용기가 저장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서 솔레노이드가 작동되면 이걸 이제 레버를 밀어서 이 마개판을 뽑아 올려서 이 저장용 가스가 나머지의 저장용기들을 모두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전체로 들어 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의 기계식인데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버죠. 레버를 강력히 밀어서 저장용기의 마개판을 뽑아 올리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평소에는 이렇는데 마개판이 다 트여 있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돼서 이렇게 레버를 밀면은 이게 이제 뽑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저장용 가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피스톤 릴리즈를 작동해서 이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마개가 다 뽑혀 올라오죠.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소화액체 저장용기 밸브를 여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울산의 H자동차의 독일 H자동차가 예전에 독일 벤처인지 어디에 독일 회사에서 공장을 지어줬겠죠. 이 소방시설도 독일 소방시설이 현재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동 순서로 가스 압력식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자동으로는 감지기 A회로가 작동되면 제어반에 신호가 전달돼서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B회로가 작동되면은 제어반에서는 이제 피난을 하기 위한 지연타임의 시간이 작동됩니다. 지연타임의 설정된 시간만큼 경과되면은 다시 이제 제어반에서는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합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기동용기의 봉판, 마개판을 뚫어서 기동용 가스가
방출합니다. 그럼 기동용 가스가 먼저 선택 밸브를 해당 방호의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다음에 개구부도 닫고 다음에 이제 소화액체 저장용기 밸브를 기동 배관으로 이동해서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배관으로 이동하겠죠. 선택 밸브를 거쳐 배관으로 이동하고 일부의 가스는 압력 스위치를 작동해서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키고 헤드로 방사돼서 불을 끄는 겁니다. 자, 전기식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스 압력식의 부품 중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파괴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하면은 이래 뾰족하게 파괴핀이 튀어나와서 마개판을 뚫습니다. 그리고 압력 스위치 기능은 출입문 밖에 설치된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기능을 하지요. 우리가 방호구역 안에 그 감지가 작동돼서 화재 경보인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방호구역 안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피난하라는 그 화재 경보의 사이렌을 울리는 거고, 방출 표시 등은 출입문 밖에 등을 설치해서 소화약재가 방출되고 또는 되었으니까 오염지역이므로 방호구역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출입문 밖에 등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약재가 방출되면은 이 방출되면서 가스가 압력 스위치를 작동해서 수신부에서는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압력 스위치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압력 스위치, 알람 밸브, 프리액션 밸브, 드라이 밸브의 유수금지 장치라 하죠. 그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의 가스계 설비의 압력 스위치는 매 마찬가지로 배관으로 헤드로 지금 가스가 흘러가고 있다. 가스 금지 장치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압력 스위치의 작동 원리는 소화액체 저장용기 가스가 가스의 압력으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기동용기 가스는 아닙니다. 소화액체 저장용기 가스가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압력 스위치 설치 위치는 선택 밸브가 있으면은 이게 1차측이면은 가스가 하면서 선택 밸브의 그 개방의 2차측에 또는 2차측 배관에 연결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게 깨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선택 밸브 여기 2차측에 이 피스톤의 1차측이 아니고 가스가 이동하면서 가스가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이 압력 스위치는 보통 기동용기 함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동용기 함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초창기에는 여기에 바로 압력 스위치가 설치된 현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죠. 기동용기 함이 없을 당시 한 3, 40년 전의 가스계 설비죠. 2차측 배관에 압력 스위치를 바로 이렇게 설치하는 현장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의 내부 모습은 소화액체 저장, 평소에는 이렇습니다.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저장용 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 압력의 힘으로 밀어가지고 접점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검 버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점검 버튼을 손가락으로 뽑아 올리면은 이렇게 접점이 붙어서 작동이죠. 뽑아 올리면은 우리가 점검 요원이
이 점검 버튼만 뽑아 올려서 출입문 밖의 등을 보면은 등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 점검 버튼은 한번 작동되면은 그 버튼을 눌러서 복구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의 점검 버튼이 위로 올라와 있다면은 그 저장용 가스가 선택 밸브를 통과하여 방호구역으로 이동, 방출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화재 원인 조사에서 소화액제가 방호구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이런데 점검 버튼이 위로 올라와 있다면은 소화액제가 방출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 밸브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1방호구역에 그 1000kg이 필요하고 3방호구역에는 이제 최적을 계산해서 300kg 필요하고 2방호구역에는 100kg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 방호구역별로 1000kg, 300kg, 100kg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설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큰 방호구역의 소화약제를 설치해서 다른 방호구역에도 겸용해서 쓸 수 있다고 화재안전기준에 정하고 있죠. 그러면 1000kg을 설치해서 1, 2, 3방호구역을 공용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1000kg, 300kg, 100kg 이렇게 1400kg가 필요하지만 1000kg으로 소화액제로 3개의 방호구역을 겸용해서 쓸 수 있다고 화재안전기준에 정했으니까 이렇게 겸용으로 공용으로 쓸 때 설치하는 것이 선택 밸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1방호구역에 불이 났다면은 이게 모두가 방출되고, 그리고 이렇게 2방호구역, 3방호구역에 불이 났다면은 300kg만 들어가게 기동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2방호구역에 불이 났다 한 병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맹점은 이렇습니다. 좋지 않은 설비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2방호구역에 불이 나서 1000kg 소화액제가 지금 방출되었다. 그런데 불이 방출되는 순간이라든지 방출되기 전에 이쪽 방향으로 화재가 확대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방출될 소화액제가 없죠. 이미 다 방출되어 버렸으니까. 이런 이제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 밸브입니다. 선택 밸브의 평소의 모습이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동용 가스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피스톤이 올려져 있는 거죠. 그럼 저장용 가스가 나오면은 가스의 합력의 힘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이 또 수동으로는 이렇게 까만 핸들을 살짝만 들어 올리면은 풀려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아니고 살짝만 들어 올려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짝 들어 올리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 가스기술 기동가스의 기동배관 연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동가스가 이 솔레노이드가 작동돼서 기동가스가 나가면서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용기 밸브들을 가스 힘으로 모두 열어주죠. 근데 이동할 때 여기 선택 밸브는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쪽을 들어와서 모두 다 열어줍니다.
근데 이쪽 방어구역은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자, 한 병, 두 병 이런데, 이 체크 밸브에서 이동을 못하지요. 그러면은, 이 방어구역은 이래 두 병만 열리게 기동 배관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동 배관의 릴리프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오토 드립 밸브 또는 자동 배기 밸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수계수화 설비는 옥내수화나 스프링클러 설비에 자동 배수 밸브가 있죠. 그거와 뭐 거의 기능이 같고 구조 원리도 같습니다. 설치 목적은 기동가스의 누설에 의한 수화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설치 위치는 방호구역마다 기동용기와 선택 밸브가 연결되는 기동 배관에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에는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문제점은 기동용 가스가 소량으로 누설되어서 이 가스가 기동 배관 안에 축적이 되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저장용기 밸브와 선택 밸브가 열려 약재가 방출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릴리프 밸브의 구조는 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죠. 평소에는 이렇습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평소에 이렇게 틈이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동가스가 낮은 압력으로 누설될 때는 이 스프링 힘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기동가스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돼서 높은 압력으로 기동가스가 나오면은 가스 압력의 힘으로 스프링의 힘보다 높으니까 눌러서 이렇게 그 릴리프 밸브로 가스가 방출이 되지 않죠. 그러면 설치 위치는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다른 위치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설치 위치는 이 기동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여기에 이제 가스가 누설되면은 축적이 되지 않게 빼버려야 되지. 만약에 이제 그 선택 밸브의 좌측에 설치한다면은 축적이 돼서 선택 밸브를 열어버리겠죠. 그리고 이동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동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위치고, 또 현장에는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설계자들이 몰라서 설계를 하지 않고 시공자들이 또 제대로 이 릴리프 밸브의 기능을 몰라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안전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화재안전 기준이 없어도 릴리프 밸브의 기능을 아는 시공자들은 현장에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이제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의 내용은 소액제 저장용기와 기동용기의 가스량을 체크해야 되겠죠. 가스량이 없으면은 옥내수화나 스프링클러에 수조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기동용기의 솔레노이드 커트핀의 작동시험, 선택 밸브 작동시험, 방출 표시 등 작동시험, 타이머 작동 정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용기와 기동용기 가스량 측정입니다. 저장용기의 약재량 측정은 현재 지금 애기 측정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기 측정 이렇습니다. 점검기구를 통해서 저장용기 안에 액체로 들어있거든요. 액체의 높이가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애기 측정기구인 가스 레벨 메타를 이용해서 이 방사선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기계의 방사선으로 이제 그 소액제 저장용기 그 안에 내부의 액체의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액위 측정의 높이로, 액체의 높이로 해서 그 전용 계산기로 이제 소액체가 현재 몇 킬로그램이라 하는 것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기동용께서는 무게를 측정합니다. 만약에 총중량이 이렇게 나왔다. 기동용기의 가스가 없을 때의 무게를 빼면은 기동용기 무게가 총중량이고 기동용기 무게가 이라면 용기 밸브의 무게 이렇다면은 이 빼면은 소화액체가 1kg이죠. 그런 기동용께서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0.6kg 이상이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의 무게를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커트핀 작동 시험 가스 압력 시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전의 준비 사항으로는 안내 방선을 하고 수신기의 연동 스위치를 연동 위치로 정지 위치로 전환을 하고 안전핀을 끼워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합니다. 분리한 후에는 연동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죠. 안전핀을 꽂아서 풀고 안전핀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를 교체로 작동합니다. 여기서도 감지기를 교체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이 간편한 방법으로 이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동 상태의 확인은 경보가 울리는지, 솔레노이드가 작동돼서 커터핀이 튀어나오는지, 수신반에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복구는 이제 수신반에 가서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프렉션 밸브의 전동 밸브가 복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솔레노이드 커트핀도 눌러도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원 상태로 복구를 하고 끼웁니다. 안전핀을 이렇습니다. 튀어나온 것을 이 뾰족한 부분을 훼손되지 않게 안전핀을 끼워 가지고 보호를 하고 땅에 힘껏 누릅니다. 그럼 쑥 들어가죠. 수신반에 복구 버튼을 누르지 않다면 눌렀는데도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방출 표시등 점등 시험은 간단합니다. 점검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뽑아 올리면은 등이 켜집니다. 다시 누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수화 설비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은 분말 수화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